자, 230쪽 군집구조. 이제 군집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일정한 지역에 있는 개체군의 집합, 그러니까 이종 집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점종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군집을 대표하는 종을 우점종이라고 하죠. 군집을 대표하는 종. 그럼 군집을 대표하려면 일단 숫자도 많아야 되는데 숫자만 많다고, 다시 말하면 밀도 크다고 해서 반드시 우점종인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족은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숫자도 많아야 되고 눈에 자주 띄어야 되죠. 땅을 많이 덮고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군집을 조사할 때 방영구법을 이용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영구법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북한산이 있을 때 북한산의 군집을 조사할 때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총계법입니다. 전체를 다 세는 거죠. 산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전체 식물종, 물론 이제 식물군집이라고 할 때 전체 식물종 몇 개체가 있는지를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표본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영구법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방영구법에서 방영구는 세로 1m, 가로 1m 방영구 틀을 이용하는데 다시 10cm 간격으로 나눕니다. 10cm 간격으로. 일부만 그릴게요. 그럼 이 가로 세로가 1m인 이 방영구 틀을 가지고서 산림을 조사할 때, 산림을 조사할 때는 적합치 않죠. 왜냐하면 키가 큰 나무 하나에 걸쳐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여기 가로 세로 1m인 방영구 틀을 이용하는 것은 초원에서, 풀밭에서, 물론 산림에서도 방영구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적당하게 가로 10m, 세로 10m 또는 가로 20m, 세로 20m 일정한 간격으로 방영구를 치고서 조사하면 되는 거죠. 산에서 이렇게 하고 초원에서는 가로 세로 1m인 그 격자 틀을 씁니다. 자, 아까 제가 우점종은 밀도만 크다고 해서 우점종인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크기가 매우 작은 어떤 식물이 여기만 아주 밀집되어 있다. 그럼 밀도는 가장 클지 모르지만 그 군집을 대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우점종은 한 가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밀도도 따져야 되고, 밀도, 그리고 빈도, 그리고 피도,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밀도는 이미 배웠죠. 그럼 여기에서는 전체 생활 공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1제곱미터가 되겠죠. 1제곱미터에 제가 예를 들어서 민들레라고 할게요. 민들레 한 개체를 V자 하나로 나타낼게요.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을 때 밀도는 그럼 이 개체수를 세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합시다. 10. 이렇게 되겠죠. 근데 빈도는 얼마나 눈에 자주 뜨이느냐. 전체 방영구 100개 중에서, 전체 방영구 100개 중에서 그 식물종이 출현한 방영구가 몇 개이냐. 그럼 이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겠죠. 아까 여기는 10대였고. 이해되죠? 피도는 얼마나 많이 덮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4분의 3 이상을 덮고 있느냐 또는 4분의 3에서 2분의 1 사이를 덮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급을 줍니다. 5등급으로. 그건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피도는 얼마나 덮고 있느냐의 개념이고, 이제 상대 밀도는 전체 밀도에서, 예를 들어서 민들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들레도 있고 뭐 질경이도 있고 그러면 뭐 등등 여러 식물종이 있을 때 각 밀도를 계산해서 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각 종의 밀도의 합에서
특정 종의 밀도. 그리고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을 곱하죠. 이게 상대 밀도. 그럼 상대 빈도는 굳이 쓰지 않아도 전체 빈도, 각 종의 빈도의 합 중에서 특정 종의 빈도. 상대 피도는 전체 종의 피도 다 더한 것 중에서 특정 종의 피도.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더합니다. 즉, 상대 밀도에다가 상대 빈도를 더하고 또 상대 피도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값을 더한 것을 중요값이라고 하죠. 또는 중요치. 중요값 또는 중요치. 그래서 이 중요값이 가장 큰 것이 우점종, 가장 작은 것이 희소종. 그래서 되게 군집은 한두 종의 우점종과 여러 종의 희소종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 다음 핵심종. 우점종은 아니지만 군집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을,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핵심종이라고 하죠. 물론 우점종도 군집구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핵심종은 우점종은 아닌데 군집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거기 조개 양식장에서 최고 포식자인 불가사리. 불가사리가 조개를 막 잡아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핵심종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좋은 방법은 그 종을 실험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 안반대에서 조개 양식 안반대라고 합시다. 그럼 불가사리를 제거하면 그 조개가 막 늘어나겠죠. 그럼 조개가 늘어나면 거기 다른 생물들이 살기 어렵겠죠. 그럼 이때 그 불가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생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가사리가 핵심종이 되겠죠. 그럼 이제 습지 환경을 변화시키는 비버 그랬는데 비버가 뭐 댐을 만들고 등등 해서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있게끔 하죠. 특히 이제 이런